쿠팡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유튜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도 그렇고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품 정보를 주고받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수를 잡는 검색 알고리즘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선순위를 뭐 어떻게 잡고 보여주느냐라는 거죠. 처음엔 적합도예요. 우선 첫 번째는 적합도예요. 그러니까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 노트북을 지금 이거는 LG인데 LG 노트북을 내가 살 거야라고 고객이 검색을 하면 LG라는 브랜드의 그러니까 상품명의 카테고리에 전자제품 중에 전자제품 중에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LG 전자의 상품을 보여주는 거죠. 태그가 걸린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는 적합도예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쇼핑몰을 하시려고 하면 너도 나도 막 자기가 전문가다, 내가 컨설팅 해줄게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 모든 정답은 내가 네이버에서 팔 거는 네이버에 있고 쿠팡에서 팔 거는 쿠팡에 있어요. 다들 네이버나 쿠팡의 알고리즘을 자기네들이 공부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막 마케팅을 한다 그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네이버의 정책인데 네이버가 이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의 가점 비율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이걸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도 나도 검색 알고리즘이 흰색 마우스 패드에 어떤 이니셜을 쓰면 이게 노출이 더 잘 되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더 없어져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품명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면 노출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 상품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네, 그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키워드를 최적화시켜준다는. 근데 제가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상품을 50개, 100개를 똑같은 키워드로 수집해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올려요. 내가 물어봤죠. 가끔 쇼핑몰 안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와요. 쇼핑몰 안 되면 매출을 올려달라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똑같은 이름으로 대량으로 오늘 추우세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추우세요? 옷 입어도 되긴 한데. 틀어주세요. 이거 방향이 이건가? 맞아요. 따뜻한 바람 이쪽에. 네. 일단만 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냐면 자기네들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노출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하는데 고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상품이 500개, 1000개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랬죠. 자, 입장을 하셔서 자, 당신이 검색 알고리즘이야. 이 제품이 몇 개로 보입니까? 검색 알고리즘이 뭘로 알 거예요? 상품을 직접 만져보기를 해요. 써보기를 해요. 그죠? 결국 검색 알고리즘은 내가 올려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검색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이게 몇 개의 제품이 있냐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 100개가. 그럼 몇 개예요? 그 제품이? 하나예요. 이거 본인이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이러면 충격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하던 친구가. 내가 하나를 올렸어요? 그쵸, 하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팡이 엄청나게 손정이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일본에 소프트뱅크에 손정이가 투자를 해서 쿠팡이 컸잖아요. 쿠팡이 그 초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적자를 가면서 유통 구조를 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시장을 선도를 했어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우리가 만든 네이버는 스토어팜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처음에 스토어팜은 실패를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예요. 농민들이 생각보다 바빠요. 한국 일일이 올려서 판매하고 주문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프로젝트였는데 네이버 쇼핑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명칭을 만들고 단기간에 셀러들을 유입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왜냐면 검색 알고리즘의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이버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했었어요. 네, CPC 사업자로 입점을 해서 봤더니 얘네들이 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놓고 소송을 걸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똑같은 것들을 내가 올렸는데 네이버 거 먼저 보여주더라. 니네 검색 알고리즘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거 아니니? 한국의 검색 기반의 80%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상을 니네 자회사를 밀어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제 그럼 우리 검색 알고리즘은 이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에 대한 가점 재능은 이렇고요. 우리는 공정해요라고 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오픈을 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쿠팡, 그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 알고리즘이 이 회사의 핵심 동력이에요. 네, 이게 그 엄청난 자산인 거죠. 공개 안 했어요. 300억 과징금 먹더라도. 네, 그게 검색 알고리즘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의 전문가이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뻥행주라 BNG의 그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하대동은 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물론 광고나 마케팅은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막 얘기하고 뭐 컨설팅 비용을 받는 사람들보다 네이버가 제일 잘 알겠죠. 네이버의 개발자가 제일 잘 알 거고 네이버의 경영자가 제일 잘 알 거죠. 그런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컨설팅 할까요? 안 하죠. 300억씩 월급을 먹더라도 오픈을 하지 않는 정도들인데,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올린 상품들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에 따라 노출이 되는데, 적합도는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죠. 근데 적합도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상품을 올리면 1번 대리점, 2번 대리점, 3번 대리점 다 똑같을 거예요. 적합도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되는 우선순위. 자, 적합도가 다 똑같아. 동일한 브랜드를 팔고 있으면 적합도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인기도와 신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인기도라는 건 뭐냐면 클릭수, 판매 실적, 리뷰, 최신성 이거죠. 자, 내가 상품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내가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클릭을 막 해. 그리고 판매 실적이 일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평이 잘 달려. 그리고 이게 뭐랄까 구매평도 잘 달리고 상품이 등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5년, 10년 된 게 아니야. 등록이 된 것도. 라고 하면 가점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인기도예요. 노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내가 등록을 했을 때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누가 바로 사. 그 검색 알고리즘이 봤을 땐 얘는 되게 좋은 제품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10명한테, 100명한테 노출을 시켜줬는데 이거 아무도 안 사. 클릭도 안 해. 그럼 그거는 검색 알고리즘의 입장에서는 나쁜 제품이죠. 검색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상품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을 높여주고 구매를 하면 네이버에 수익을 주게끔 해주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1차 목적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거죠. 얘 장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얘네도 결국은. 그런데 내가 하나를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자마자 누군가가 하나를 보고 예를 들어 친구가 보고 바로 샀어. 검색 알고리즘은 기계적인 판단을 하죠. 상품 등록한 지 1시간 만에 내가
본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1명이 샀어. 확률이 굉장히 높네. 그럼 그럼 사드려도 되지 않나요? 네? 원래 상품을 올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시해요, 네이버가 또. 그거를 자기가 한 걸로 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또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구매평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단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 이런 게 사람 얘기하고 있는 고가의 컨설팅들이에요. 상단 노출 이런 거 할 때는 또 걔네가 커미션을 받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주변 기업에서도 보면 네네. 네이버에 이렇게 노출시킬 때 비용을 지출하고 걔네가 어느 순간 뭐 상단에 우측이냐 좌측이냐 중간이냐 뭐 이런 거로 비용을 받고 그 시간대 뭐 이런 것도 선정하고 그런 거. 이제 그건 이제 광고 기반인데 광고를 하지 않고도 그런 노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인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요. 보이지 않는 데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기도 리뷰수. 그래서 리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각 식당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면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결정 새로 당하면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기도예요. 검색 알고리즘에 추천하는 인기도. 네, 그래서 이 인기도를 잘 알고 있으면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상품 하나 등록해 놓고서는 한 달이고 2달이고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을 해. 그래서 왜 안 팔리지? 왜 안 팔리지? 이래요. 그럼 1년 후에도 안 팔려요. 왜냐면 최신성을 이미 잃어버렸죠. 3일, 대부분 네이버에는 상품을 등록을 하면 3일 정도 최신성을 가지고 10페이지 바깥에 있는 상품들이 아니라 보통 1, 2, 3페이지 안에 상품을 등록을 시켜줘요. 최신 상품들을. 그게 최신성을 유지하는 건데 최신성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클릭이 이루어지고 또 구매평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제품들을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를 올려놓고 3개월이 지났어. 그럼 이미 최신성이 떨어진 거죠. 그거는 10억 개 정도의 하나의 상품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나가면서 제품이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판매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상세 페이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내가 SEO 저기 상품명 만들고 SEO 해가지고 최적화 시켜가지고 신뢰할 수 있게 뭐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가지고 올렸으니까 잘 팔릴 거야 이러는데 안 팔려요. 왜냐면 제대로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적합도와 신뢰도는 됐는데 네, 인기도가 부족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물건을 잘 팔고 싶으면 적합도에 맞춰서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기도 중에서 최신성을 끊임없이 잡아갈 수 있게 꾸준히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이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리뷰를 만들고 판매 실적을 만들고 클릭을 유도를 해야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잘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수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시면 돼요. 이거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상품 등록 같이 할 겁니다. 저 컴퓨터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 있게 오늘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 35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상품 등록을 하는 거를 좀 완전히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 정도는 등록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은 알려드릴게요. 사진 가지고. 네. 그것만 하셔도 주문 처리하고 뭐 노출하고